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좋은 흐름이 나왔죠.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0.3%의 상승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외적인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주말에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0.6%의 상승이 나오면서 간신히 8만원을 돌파하였고, 반대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5.2%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4.8%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동차주 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까지 오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 자체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기관의 주체를 살펴보면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지난 5월 10일 이후,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5월 10일 이후 가장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의 6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만큼 외국인 쪽에서 조금만 더 수급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오늘까지 9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5거래일 만에 8만원을 다시 돌파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 두 주체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지금 6거래일째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5월 한 달 동안 이어졌던 기관들의 수급 다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과거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 정말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350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과거를 살펴보더라도 오늘이 가장 큰 순매수죠.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LG화학, 두산중공업, SK케미칼,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확실히 현대기아차, 자동차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틀 동안 강한 낙폭을 보여주었던 LG화학 오늘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오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도하고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아하고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 최근에 기관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 상위종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운수장비 그리고 은행까지 무려 3% 이상의 업종별 상승을 보여주었고, 운수장비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조선주 일부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었던 업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의류와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소비와 연관을 지어서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야말로 자동차의 날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불씨를 당긴 것이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듯이 5월달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이 최정점에 달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대차 컨콜에서 언급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하반기부터는 정상화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5월달 혹은 6월까지 어쨌든 2분기 말이 지난다면 조금은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GM에서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문을 닫았던 해외 공장들 재가동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아차하고 달리 GM 같은 경우에는 공장 셧다운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몇 개의 글로벌 공장을 살펴볼게요. 일단 다음 달 21일부터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이고 이 공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던 공장입니다. 약 130일 만에 재가동 예정이고 또 캐나다에 있는 공장은 다음 달 14일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GM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수준에서 가동 중이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0% 정상 조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GM을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 그동안 휴업 상태를 보였던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 실제로 5월달과 6월달이 가장 정점이라 볼 수 있고 이제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보다는 재가동 후의 상황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MC에서도 MCU라고 하죠. 이 차량용 반도체 핵심 부품인 MCU를 작년 대비 60%까지 생산량을 늘렸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MCU, 이 MCU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또 GM을 보더라도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수개월 동안 가동 중단되었던 공장들에 대해서 재가동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100% 장담할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해결될 수 있는 재료라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대선 테마주. 우리가 대선 테마주로 투자할 때 결국엔 투자라는 관점 하에서는 동일한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날개를 달고 또 어떤 종목은 급히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슈는 평생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해 볼 때는 1번 대선 테마주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에 투자라는 것이지만 그 불확실성이 가능성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대선 테마주처럼 같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불확실성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정치 테마주, 대선과 관련된 종목과 방금 반도체 수급 불안정,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 트럭을 출시했는데 JP모건에서는 시승해보니 초현실적이다. 굉장히 호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건수만 하더라도 현재 무려 7만 건을 기록했고 또 2030년까지는 양산하는 자동차의 40%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드 주가를 볼게요. 자, 포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하고 마찬가지로 1월 달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3월 달까지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5월 중순까지 보면 1월 달하고 이 파란색 선을 보세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죠. 그렇지만 5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 GM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1월 중순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고 3월까지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5월 중순까지 이 두 개의 빨간색 동그라미를 비교해보면 4개월 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이런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도 있고 또 성장주의 약세 이런 것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GM과 포드 모두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GM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조금은 달라졌다고 보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을 중심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MCU 생산 확대 그리고 GM을 중심으로 그동안 가동 중단되었던 자동차 공장 재가동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현대차도 같은 모멘텀을 받아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 두 종목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그 외에 생산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은 정말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제가 10일 단위로 보여드리는 수출 성적만 보더라도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기관들 수급도 꾸준히 들어왔고 물론 최근에 조금 수급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좋은 이슈와 모멘텀과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하고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약 76,000원 부근 두 번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한 이슈 이런 이슈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5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관련주는 이제는 바닥을 다졌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사를 보면 국내에서 전기차 브랜드 선호도가 조사가 되었는데 현대차가 테슬라를 앞질렀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전기차 선호도 조사를 발표를 해봤는데 약 70%죠. 3년 내에 전기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5년까지 조금 늘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9명이 5년 안에는 전기차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자동차 이 세 업종들이 지난 1월달에 비해서 상당히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최근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항상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처럼 또 성장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되 이 성장주라는 것은 다른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비교적 사이클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좋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가지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장 출신인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발표됐던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2%의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었고 또 성장주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재료였습니다. 그렇지만 연준 의장 출신인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던 만큼 우리보다는 보는 시각이 한 단계 앞설 거란 말이죠.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도 단 하루의 거래일만 남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만 지나면 이제 6월달에 접어드는데 혹시나 5월달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5월달보다는 다가올 6월달을 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성장주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항상 힘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